육군 제2작전사령관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에게 각종 갑질을 해왔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결국 박 대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뉴스가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에게 했다는 각종의 갑질 의혹부터 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육군대장 부인의 전횡, 공관병 잔혹사가 아니냐. 오늘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시켰다는 거예요. 빨래와 다림질, 화장실 청소 등 각종 허드렛 일을 시킨 건 기본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발톱과 각질을 치워라.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내 발톱, 내 각질 치우기도 벅차거든요. 남의 발톱, 남의 각질 치우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일을 못한다면서 베란다에 40분간 가두기도 했다. 그리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관병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키고 전화 사용도 어려워서 외부와 연락을 단절시키거나 첫째 아들 밤늦게 귀가 시에 간식을 준비시키거나 아하 공군 병사 복무 중인 둘째 아들 휴가 때 둘째 아들의 속옷 빨래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갑질 백화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했다라는 의혹. 박찬주 대장 결국 전역 지원서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40년간 몸담았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1일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하다. 전역 지원서와는 제출과는 무관하게 국방부 감사에는 성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 같은데 김병민 박사님, 네. 여러 가지 지금 전횡의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뭐 둘 다 우리가 또 군 현역 병장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야, 우리 때는 이런 일 많이 당했는데 네. 우리 동생들까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건 또 우리들 참지 못하죠. 이 정도까지의 갑질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휘관을 잘 만나면 때로는 공관병이 굉장히 좀 좋고 편리한 보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그 최전방에 근무하면서 그 추운 겨울, 혹한의 겨울을 생각해보면 영하가 20도가 넘어가는데 자다가 새벽 2시에 깨갖고서는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고 나가서 1시간 동안 그 벌벌벌벌 떨면서 근무를 서고 나면은 정말 온몸이 막 그 소스라치게 놀라거든요. 이런 일들을 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몸이 편한 거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의 지휘관이 아니라 지휘관의 부인까지 나서서 갑질하게 된다? 이건 아까 영혼의 살인이라고 우리 정성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격적인 부분들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관병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좀 잘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이 공관병이 필요한 그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군대의 지휘관들 같은 경우가 부인과 떨어져 갖고서는 온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돌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지휘관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공간에 사적인 도움들을 주는 병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때로는 요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공간의 생활을 도와주기도 하게 되는데 아니 부인이 옆에서 충분히 자기 남편 다 보필할 수 있으면서 공관병들을 이렇게 갑질하면서 부리는 건 베란다에 가뒀다는 거예요. 40분간 일을 못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왜 해군 출신, 장성 출신으로 육군과 그 육해공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이 됐는고 하니까 이 육군에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군 적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군 적폐 중에 하나로 지금 이 문제도 지목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를 통해서 사실들이 좀 밝혀지게 될 것이고 전국에 있는 군 지휘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을 건데 지금이라도 좀 자진신고할 분들은 자진신고하시고 예.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떤 신문 기사가 총 들라고 군대 갔는데 총 대신 대대장 개밥 그릇 닦다가 2년 만에 전역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개선책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관병 운영 필요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본인들도 가고 싶고 또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공관 병력을 아예 이참에 장관의 공관병부터 빼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송영무 장관 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 장관이 공관 근무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송 장관이 서울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부터 공관병을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 사건으로 공관병이 이제 철수하는 것까지
가게 된 건데 김무식 교수님. 제가 볼 때는요, 공감병 철수를 한다는 송영무 장관의 이 조치는 공감병에 대한 그 지휘관의 갑질이 너무 심하니까 나온 굉장히 즉흥적인 조치 같은데요. 좀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고민할 같아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 관사에 있는 공감병을 지금 철수시키고 민간인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머무는 공간 관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보안 시설 중에 하나 그렇죠. 또 뭐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사령관이 머무는 그 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군 보안 시설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을 어떻게 대체시킬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 공감병에 대해서 지휘관이나 부인이 갑질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빼내고 민간을 대체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고민을 하면서 세부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공감병에 대한 그 육군 내부의 어떤 규칙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공감병의 임무를 시설 관리, 그다음에 지휘 통제실과의 연락. 왜냐하면 이제 그 지휘 통제관 사령부를 벗어나서 자기의 머물고 있는 숙소이기 때문에 지휘 통제실과 연락하는 임무가 있고, 그다음에 식사 보조 정도가 이제 공감병한테 주어진 임무인데, 이것들을 벗어나서 거의 산호비처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지키는 사병이고 정식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병력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 관리라든지 지휘 통제부와 연락이라든지 식사 보조 등을 통해서 그 사령관들을 보필하는 건데, 이것들을 거의 그냥 산업이 부리듯이 그러니까 예전에 솔건업이 있고 외건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안에 살고 있는 산업인 거죠. 그런 식으로 부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지휘관이나 군대 내에서 이 갑질의 내용들이 저렇게까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뭐 군대를 면제 가서 가지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어떤 기회에 사단장이 머무는 관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식사하는 내내 뒤에 그 공감병이 둘이 차례차례로 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나하고 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공감병 뒤에 정말 열중차 차례차례 서 있기 때문에 먹는 내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로 제가 볼 때는 공감병에 대해서 너무 군기를 잡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용도의 어떤 집안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이 공감병 문화에 대한 어떤 국방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주 대장 부인의 이게 제기된 의혹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김무식 교수님께서 뭐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게 만약에 양해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뭐 빨래 다림질, 화장실 청소, 그리고 발톱과 각질. 저는 이 발톱하고 각질에서 이게